안녕하세요, 457TV입니다. 자, 오늘은 건보 면접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답해. 답답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PPT 화면을 띄워놓고 아주 얌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보 필기 결과가 발표되면 바로 면접 전형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곧 면접을 앞둔 예비 면접자들과 건보 입사를 희망하시는 건보 바라기 분들을 위해 이렇게 건보 면접 전형 준비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보 면접은 먼저 크게 토론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철저히 준비하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대부분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 방향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토론 면접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성 면접에만 주력을 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인성 면접의 배점이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면접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토론 면접에서 실수를 저지르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최소 3번 이상의 토익 모의 면접을 꼭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토론을 연습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 면접은 크게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5인 1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대에 따라서 토의 주제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토의 주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로 건보에 관계된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게 될 자료는 그래프, 기사, 표, 혹은 문제점, 혹은 인터뷰, 개선 방안 등이 제시가 될 수가 있고요. 토론 면접장에는 A4 용지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총 면접은 20분간 진행이 되고 외부 면접관 2명이 토론하는 모습을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주제가 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온 면접 기출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크게 다음 3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건강보험공단의 이슈입니다. 자, 일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보면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건강증진사업 개선 방안, 이런 식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했던 사업 현안 이슈를 혹은 제도 개선에 관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취약 계층입니다. 특히 건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들이 되는 취약 계층들인데요. 주로 이주 노동자, 아니면 장애인, 노인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도 보면 장애인 건강권, 이주 노동자 건보료 누수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아니면 시설 관리 방안 등의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일전에 출제된 문제를 보면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건보의 제도를 어떤 식으로 기획하거나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자체가 사회의 안정망을 구축을 하고 공공의 이익을 강화한다라는 측면, 이 부분을 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보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일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 주제에 관해서 꼭 숙지를 한번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 진행 순서는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론 면접을 준비를 하겠죠. 예를 들면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입장 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조 발언, 그 다음에 전체 토의,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신 입장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고 마무리되는 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너무 짧게 말씀드렸는데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보실 것 같아서 짧게 하느라 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떤 발언자가 있으면 경청하시는 태도 꼭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압살하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함께 방향성을 모색해 나간다는 태도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토론 면접이 정말 처음이다, 너무 긴장된다, 그리고 필기 합격 발표 이후에도 좀 바로 면접이 거의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익힐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사실 토론 면접은 제가 좀 좋아하는 주제라서 특별 콘텐츠를 만들어서 풀어드릴 참이었는데요.
이번 기회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닿는 대로 토론 면접에 관해서 빨리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단기간에 익힐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 주장에서 반박당할 수 있는 포인트를 미리 찾는 겁니다. 토론에서의 제일 기초는 뭐냐면 나의 주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반박할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겠구나. 그 포인트를 미리 구축을 해 두시는 겁니다. 자, 결국엔 토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패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A라는 패를 던졌더니 상대방은 A를 반박한 B라는 패를 던졌네? 그러면 나는 다시 B를 반박한 C를 던져야겠다. 그래서 모든 패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A4 용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면 칸을 2칸 혹은 3칸으로 나누어 보세요. 첫 번째 칸에는 나의 주장을 기술을 하고 그 옆 칸에는 반박당할 수 있는 나의 주장 포인트, 상대방이 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박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기술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옆 칸에는 다시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나의 포인트 또 기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토론 면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어구인데요. 상대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땡땡 지원자님이 제기하신 관점에 따라 진행한다면 어떠한 땡땡땡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자, 상대방의 주장이 갖고 있는 모순점들을 파악을 하시고 이를 살짝쿵 언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는 제스처.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잘 요약을 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발언자가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발언자를 꼭 보시고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리액션도 함께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두 가지. 이건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동시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직무기술서에 대한 이해와 NCS 평가 기준에 따른 경험 정리입니다. 자, 간혹 건보 자체에만 주력을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게 될 질문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직무기술서와 NCS 그리고 인재상에 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특정 질문에 대해서 아마 대답을 하시면 면접관님들은 분명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런 직무적인 상황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취하실 건가요? 그러한 행동을 하실 건가요?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NCS 항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건 역시 공통 면접 질문 대부분이 NCS를 기준으로 하여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질문인데요. 기출 면접 질문들을 보면 뭐 불편함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킨 경험, 자기 개발을 통해 큰 성과를 달성한 경험, 이거 모두 뭐죠? 바로 NCS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면접관님들이 경험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거나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액션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이 꼬리 질문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공통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NCS 평가 요소들은 한번 기출 문제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문제 해결, 직업 윤리, 대인 관계 이 세 가지는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평가 요소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개별 질문인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 뭔가 느끼는 거 없나요? 정말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오죠. 이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진 경력이나 여러분들이 보셨던 인성검사 유형 결과에 따라서 맞춤화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위 친구들 혹은 선배님들께 나의 첫인상, 성격, 자소서, 이력서를 보면서 묻고 싶었던 질문들을 최대한 얻어보시고 그 질문에 따른 답변들을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의할 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답변은 꼭 간결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일단 면접관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꺼번에 많은 문장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답한 경험에 대해서 아마 구조화 면접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짧게 대답을 하면 면접관님들이 더 궁금한 부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경험 얘기했어요. 고객님이 뭐 땡땡땡을 요구하셨지만 원칙에 따라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고객님은 땡땡땡을 원하셨지만 저는 땡땡땡 하다는 생각에 땡땡땡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까지만 끊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이 간절하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고 싶은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면접관님들은 평가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경험을 요약해서 전달해 주시면 면접관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꼬리 질문으로 물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다? 경험을 잘 정리를 해두고 짧게 요약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면 될까요? 자, 첫째,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핵심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아니면 목표를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세 번째로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만 일단 정리를 한 뒤에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면접관님이 내 경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예상 질문을 뽑으시고요.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꼬리 질문이 심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가볍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무겁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어오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꼬리 질문을 대비를 하실 때 대부분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액션 결과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시라고. 하지만 꼬리 질문은 꼭 경험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면접관이 이렇게 묻는 거죠. 땡땡땡 하다는 경험을 하셨는데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무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식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미래의 관점으로 적용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땡땡땡 하다는 경험에서 뭐뭐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평소에도 그러한 편인가? 라는 식으로 현재 지원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과거의 경험만 주력을 해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상태와 가치관, 신념 혹은 미래에 직무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가능성,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서 꼬리 질문을 준비를 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합격이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 보여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압박감 때문에 내가 말을 좀 더 포장해서 하거나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면접 질문에 관해서 외운 티를 팍팍 내면서 조리 있게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감점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건보 면접장에 가서 나는 정말 면접을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잘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꾸밈 없이, 만약에 꾸민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솔직함과 진솔함을 담아서 전달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류에서 좌절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의지를 다지는 기회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 457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